안녕하십니까.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다들 얼어붙은 거래 절벽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는 지금이다라는 취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다들 지금 아파트가 폭락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인 이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현 정부에서 밝혔는데, 지금 집값이 겨우 안정된 게 현 정부 덕분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26번이나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정 하향,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 정부에서 26번 규제 대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장이 된 거죠. 시장 원리에 맡긴 것이 아니라 거의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적폐 지급을 해서 겨우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뭐 발표를 했지만 규제를 뭐 완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이니까 그동안 규제했던 게 묶여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 하향 추세였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다만 아파트 시장이 지금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단기적인 대책이 해당되거든요. 뭐 올해 정도에 한정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런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까 큰 틀에서 전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 하향 추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현 정부 들어서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내년 초까지만 봐도 아파트는 폭락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수요와 공급인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면 일기 신도시 그 계획안 특별법을 2년이나 뒤로 미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발표할 건지 지금 안 하고 2년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총선 때문에 그렇겠죠. 총선 때 한번 그 공약을 잘 우려먹어서 한번 집권을 더 안정적으로 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공급이 이번 정부 내에 이 일기 신도시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계획을 24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죠? 2년 뒤로 미뤘습니다.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계획조차 발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24년도에 뭘 하겠다는 거? 땅을 파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마치 뭐와 같냐면 3기 신도시 언제 발표했죠? 19년도 발표했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24년도, 22년도, 지금 19, 20, 21, 22, 4년이 지났는데 땅도 안 팠죠. 그죠? 창릉 신도시 19년도에 발표했는데 아직 땅도 못 팠습니다.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거예요.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특별법 그 계획을 24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죠? 근데 2년 동안 어쨌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뭘 발표하겠다는 거죠? 땅 파겠다는 게 아니라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정부 5년 동안 입주 가능한 일기 신도시 없겠죠. 그죠? 다시 한번, 24년도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5년 임기인 현 정부 내에서는 일기 신도시에 특별법으로 인해서 입주할 만한 아파트는 한 채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공급이 있어요. 일기 신도시에. 현 정부 들어서 한 차라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있을까요? 전 한 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은
그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아까 움직인다고 했죠?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하겠대요. 그죠? 일기 신도시에 한해서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이 백마마을, 백석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들어설 일이 없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적어도 5년 동안은 조금씩 오르겠죠. 그죠? 공급이 없으니까. 뭐 서울 뭐 역세권에 어떻게 뭐 개발하겠다라는 것, 그 지역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주변의 아파트는 하락 안정 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막 때려 지으면. 그런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 계획을 언제 발표하겠다? 24년도에 2년 뒤에 발표하겠다 해요. 계획을 2년 뒤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부 내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면 5년간 이 백석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막 대폭락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제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억제를 해서 지금 간신히 잡았는데 현 정부에서는 풀어준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면 수요는 계속 이루어질 텐데 공급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역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호재로는 뭐 내년 1월에 이제 개통하게 될 소사선입니다. 그죠? 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5호선, 9호선, 더 나아가서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울 출퇴근이 아무래도 많이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적응해서 이사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연말부터 이제 시운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계약되는 전세는 다 계약갱신을 한번 사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에, 아무리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지금 뭐 급매물로 나온 많은, 매물도 그렇지만 전세가도 급매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 아파트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의 줄은 아닙니다. 그죠? 일시적인 현상이죠. 급매물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매년 2% 정도는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게 최적의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죠. 그러면 매년 가만히 있어도 2%는 상승하는 거예요. 냅둬도 그냥. 그런데 그것보다 지난 19년, 20년, 21년, 22년 2%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를 목표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계속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냅둬도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으니까, 전 정부에서 이미 다 잘해놨으니까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는 데는 뭐 일가견에 있었던 26번의 정책을 통해서 잡아놨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욕먹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언론에서 갭투한 사람들이 큰일 났다, 뭐 지난번에 아파트 매수한 사람들 큰일 났다, 뭐 그러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갭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1년 전, 2년 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에 비해서 아파트를 안 산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이 그나마 1년 전, 2년 전 가격 상승분을 갖고 자산 가치를 늘렸으니까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모든 물가 가격이 지금 뭐 6, 7%대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 뭐 9%대까지,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단기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금리의 영향을,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폭락하거나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총선 때문에 24년 뒤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계획 발표를 뒤로 미뤘기 때문에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뭐 공급이 하나도 없을 예정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금 장만하는 게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매물이 5천, 6천 정도 싼 급매물이 31평, 3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백마마을 1, 2, 3, 4, 5, 6단지에는 아직 급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무주택자라면 아파트를 지금 장만하시는 게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지금 장만하시는 게 뒤로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